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6월 25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2일 날 종목을 6가지 정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0이라는 종목 5520에서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여기서 잡혔을 겁니다. 5520에서 잡아가지고 손절은 5290이라고 해서 매수가에서 잡은 다음에 하면은 한 3%에서 5% 정도 손절가가 손절이 되면은 3%에서 한 4% 정도 사이에서 손절이 될 텐데요. 그러고 수익을 얻을 때는 5% 이상 5%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나온 모양이고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는 10900입니다. 제가 10900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게 월요일 날 영상을 찍은 상태여가지고 이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습은 지금 최근 차트 모습을 일봉으로 보시면은 계속 5일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주가라는 게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질 때를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10900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어제부터 해가지고 음봉이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수요일 날 음봉으로 마이너스 11%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더 하락이 일단 나왔는데, 내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한 8%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은 한번 사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던 어차피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때가 온다. 그럼 이제 올 때 기다려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추천을 할 때는 정말로 안정적이라기보다 매수가 안 될 것 같은 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러 그래서 여기 10900에다가 10900이 여기서 벌써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20%에서 한 10% 정도 더 떨어져요. 제가 원했던 매수 타점이 오는데요. 근데 당장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손절을 각오하고 오늘 만들어진 이 저가가 있는데 11650입니다. 여기 저가를 손절로 잡고 여기 한 11750 한번 여기 사가지고 한 1, 2% 정도 손절을 잡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반등을 기대해보는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봉에서 그동안 5일선을 이렇게 탔고요. 탄 상태에서 수요일날 11선을 안착을 했다가 이제 그 다음날이 목요일 오늘이죠. 오늘 11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바로 그냥 시가 개파락을 하면서 11선을 깨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그럼 이제 추세가 11선도 깨고 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근데 주식이란 게 의외로 이런 11선을 깼으면은 바로 다음날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날이 또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확률에 기대어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100% 그러니까 안전한 자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고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11650이니까 좀 손절가를 조금 크게 잡아서 앞에 있는 저점 있죠? 여기 11550인가요? 여기 한 11550 여기입니다. 6월 16일 날 저가 여기를 한번 손절로 대응을 해봐야겠다. 근데 나는 이 손절을 했을 때 한 1, 2%에서 자르고 싶은데 하면은 여기 손절을 11500으로 미리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1, 2% 위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 위에서 손절이 되더라도 2% 내에서 잘라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한 11700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아니면 11750 이쪽에서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매도가 되면은 손절가를 11550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한 뒤에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저항대가 있거든요. 이런 저항대에서 한번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가격상으로는 12800에서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모습은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꺾였는데 이제 꺾일 때 이렇게 한 번에 쭉 더 내려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 10900에 내려오느냐, 혹은 일단 오늘까지는 음봉이 나왔고 조정인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한 12800 이럴 때 여기까지 한번 와주느냐, 한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는 솔직히 저는 매매를 안 할 거고요. 일단 매매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고 굳이 모험을 하진 않을 거라서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 이 단타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데서 한번 사볼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손절가를 정하고 매수가를 정한 뒤에 이제 매도가를 여기서 해야겠다, 매도를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관점이면은 충분히 매매에 임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손절을 무서워하면은 그때 아무 종목도 살 수가 없고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10900에 이제 매수를 하고 여기 9980에 손절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 제 관점이고, 매도는 매수된 뒤에 5% 이상이면은 매도를 해도 됩니다. 이런 관점이고, SV 인베스트 이 종목을 안 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저희 매수가에 안착을 해줬네요. 일단 3610에 매수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아예 좀 크게 범위를 잡았는데요. 얘가 손절되면 10%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좀 너무 손절가가 너무 크니까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저번에 영상을 보셨으면은 3610에 사셨을 거예요. 이제 오늘 샀다고 치고 손절을 3,330원으로 좀 정하겠습니다. 손절이 되면은 한 7%가 될 텐데요. 7%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동안 여기 저항으로 자리를 잡았던 이런 구간에서 이제 상승이 돌파가 나오고 떨어지면서 지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매도를 어디서 하냐, 자 여기다가 한번 그어 볼게요. 40 한 4,1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왜 또 했냐, 그동안 여기를 좀 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4,100원 누가 봐도 4,100원이 뭔가 저항대로 작용을 하죠. 제가 동그라미 친 곳입니다. 이런 게 다 저항대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앞에서도 이게 뚫은 것 같지만, 이게 돌파를 한 것 같지만 그 하루 양봉으로 종가상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올라갔다 빠지는 거는 여기를 뚫기만 했지 지지를 해준 관점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을 하겠구나, 그래서 매도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저항대에서 지지와 저항을 생각해가지고 잡은 다음에 여기서 안전하게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매수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SV 인베스트먼트까지 오늘 매수가 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먹을 때는 한 13%를 생각하고 이제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반반이기 때문에 먹을 때 그래도 크게 먹고 잃을 때 적게 잃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7, 8%가 크지만 그래도 이 수익에 비하면 수익이 2배나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2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SV 인베스트먼트도 매매가 됐고요. 여기 손절가를 3,33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KCT라는 종목을 또 볼 건데요. KCT라는 종목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죠. 3670. 일단 얘가 오늘 계속 최근 움직임이 정말 이게 좋은 모습입니다. 당장에 내일이라도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이 종목을 저희가 일단은, 근데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얘가 이렇게 갈 것 같이 하면서도 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일부러 싸게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이때 아마 그러니까 월요일날 영상을 찍고 화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빨리 여기가 왔으면은, 여기 3680에 왔으면은 매수를 했을 텐데, 이 3680에 왔으면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사서 이 정도의 파동, 한 10% 되는 파동을 한번 먹고 그렇게 끝을 내도 됐었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일단 사지지가 않았는데, 그 내일까지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은 그냥 사지 않는 거고, 대신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한 8% 정도, 갑자기 또 이게 주식은 또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이러고 갈 것 같이 해놓고서 일부러 한 번 더 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력들이 뭐 털면은 털려야죠. 그럼 이제 턴다는 게 위에서 샀던 개인들의 물량이 손절이 나가면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또 손절도 여기서 잡는 거죠. 이게 손절이 되면은 한 6% 될 건데요. 6% 일단 하죠. 하고 또 잠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을 때 다 지우겠습니다. 음봉으로 밑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기대하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매수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반등을 또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거는 뭐 일단 눈앞에 보이는 그동안의 저항이죠. 얘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 명확해지는데 여기 저항이었고 그동안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과 여기 저항이었던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이번에도 저항을 받겠구나 하고 미리 여기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어떻게 나냐, 여기서만 이렇게 팔아도 10%의 수익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종목을 나는 한번 이 종목이 좋다, 재료도 한국은행에서 뭐 디지털 화폐 관련돼 가지고 뭐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사면은 충분히 들고 가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손절도 여기서 한 5.5%? 6% 정도에서 끝을 낼 수 있으니까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장기로 들고 가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파동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내일도 한번 여기 떨어지는 걸 한번 본다. 저는 이제 올라가는 거를 따라서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올라가다가도 떨어지는 것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기다리시면은, 이게 종목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 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젠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이죠. 고려산업도 월요일날 뽑아가지고 얘가 오늘 이런 큰 파동이 나오기 전에 밑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면은 매수하기가 좋았는데요. 여기죠. 여기 오면은 좋았는데 일단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릴게요. 이 종목은 없애겠습니다. 고려산업은 없애고요. 신성통상이라는 종목, 신성통상은 매수가가 1610원으로 여기서 잡아보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한 1640원까지밖에 하락을 안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한 번에 상승이 나왔고 또 떨어졌다가 상승이 두 번의 상승이 나왔죠. 10% 정도의 상승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D에는 제가 바랬던 모습은 여기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가 된 뒤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기대해 봤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매수가 안 되고 위에서 계속 혼자서 반등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밑에서 내가 매수가 돼서 그 상승을 먹을 만한 그 폭이 벌써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없앨게요. 신성통상도 없애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종목 리뷰는 이렇게 했고, 아직 여기도 없애야겠어요. 한 4개 종목이 아직 남았습니다. 50도 이제 오늘 매도를 했겠죠. 한 5% 드시고 매도를 했다라고 판단하는데, 네, 50을 잠깐 리뷰를 하면은 50이라는 종목을 잘 보시면 오늘 갑자기 갭을 3.47%, 시가가 3.47% 뜨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 상승을 할 때 아침의 모습 3분봉입니다. 아침에 누구나 다 갈 것 같은 갭을 띄워놓고 시가가 상승을 이렇게 이제 오늘은 갈라나 보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크게 보시면 이때 의미 있는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3분봉인데 3분봉 오늘 첫 봉이 거래대금이 많죠.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은데 그 앞에 있었던 이날, 이 6월 정정을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이때 22일 날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던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때보다 거래량이 일단 더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더 나왔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날에 비해서. 그럼 이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주가가 일단 오늘 이렇게 빠졌죠.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제 물음에 한번 영상을 멈춰 두시고 제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종목은 세력이 털고 나갔을까요? 지금 오늘 이 모습만 봤을 때요. 앞에 전체적인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시켜놓고 떨어졌는데 이거는 세력이 나간 걸까요?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지. 일단 일봉을 잠깐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린 거는 오른쪽 위에 영상 전에 찍었던 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매집을 하는 듯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 6월 12일 날 거의 고가가 27%, 종가가 21%에서 마감을 하는 봉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6월 15일부터 계속 음봉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6월 12일 날 봉의 모습만 봤을 때 세력이 일단 주가를 올리려면 뭔가 돈을
써야겠죠. 세력이라는 놈도 이때 돈을 썼을 때가 어디였냐, 이런 구간이라고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이 밑에 혹은 중간, 그러니까 세력의 평단가가 여기까지는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세력이 주가를 올려놓고 급하게 계속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데,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조정은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기간을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음봉으로 올라가는 거 없이 밑으로 천천히 빠지고 하는 거를 이제 기간이 천천히 흘러가면은 개인들이 털리기 때문에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기간 조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계속 가격 조정이라 해서 주가를 일부러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떨어뜨릴 때 보시면 특징은 일단 거래량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 양봉에 비해서 거래량이 없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 양봉으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았는데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얼마 없네. 그러면, 그리고 이 거래량을 움직이는 것들은 결국엔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력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과, 그럼 이제 오늘의 봉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종가 가격 이동 평균선,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 있죠. 이 5일선이 보시면 계속 밑에 있습니다. 종가상 보시면 요 며칠간 이때도 5일선 밑에 있죠.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고요. 얘도 밑에 있고요. 얘도 그러니까 올라간 것 같지만, 윗꼬리를 달고서 올라간 것 같지만 얘가 뚫지 못한 겁니다. 종가상으로. 얘도 종가상으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 날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수요일날, 어제죠. 그러다 갑자기 오늘 양봉으로 시가 3.47%를 띄워놓고 주가가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력도 어차피 사람이죠. 이 세력이라는 그 그룹도 결국에는 주가를 올려야, 그러니까 자기가 밑에서 물량을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야 여기 위에서 파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수익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주가를 일부러, 일단 다른 날과 앞에 있었던 날과는 다르게 갭을 3.47%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띄워놨죠. 띄워놓고 왜 일부러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렸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세력이 이게 나간 것이 아니고 다음에 큰 상승을, 결국에는 여기 이 앞에 있는 이런 저항대를 뚫기 위한,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한 사전 과정이다. 이 앞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보시면 여기서도 개인이 물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개인들이 물려 있죠. 여기서도 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봉이 나올 때 일부러 이런 데서 여기 위에서 샀던 사람들의, 물려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야, 본전가 왔으니까 여기서 털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런 데서 지금 이런 봉으로 다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팔았다고 하면은, 세력이 여기서 주가를 이거 올려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팔았다고 치면은, 그럼 세력은 마이너스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파는데 팔지도 못하고 잠깐 자기가 올려놓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특이한 움직임은 또 첫 봉에서, 이 3분봉 첫 봉에서만 움직임이 있었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없었죠. 그럼 세력이 결국 나간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그래도 좋게 보고 있다. 왜냐, 가격대가 지금 이 구간은 낮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는 여기가 이제 낮은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여기 이 구간을 깨는, 5,360원 저점이죠. 6월 11일 날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판단을 잘못한 거구나 해서 그냥 손절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여기서 그냥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여기서 3, 4%에서 자르면은, 손절을 해도 3, 4% 내에서 자르면 얼마나 메리트가 크죠? 메리트가 있는 거죠. 3, 4% 정도밖에 이제 손절이 안 되는데, 먹을 때는 진짜 크게 가면은 한 10,000,000원까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50이라는 종목,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한 개미 털기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며칠 뒤에 움직임을 한번 더 보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서 저와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매매하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일단 새로운 종목들, 여기 올려드렸던 이 종목들 말고 새로운 종목들을 또 한번 뽑아 봐야겠죠.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일도 좀 바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려서 아예 종목조차도 이렇게 뽑아놓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인데요.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등락률 7% 이상의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좀 보면은 이제 오늘 인버스 장을 잠깐 보면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2.27% 오늘 21선을 깨버렸네요. 깨고 내려왔습니다. 수급 자체로도 오늘 개인이 1조 3천억 원 계속 샀고요. 아마 평상시 다른 날 같은 경우 이렇게 기관이 오늘 이렇게 거의 이게 1조면은 이 1조를 팔면은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을 정상입니다. 떨어질 정상인데 요즘 진짜 개인들의 동학 개미 운동인지 정말 개인들의 돈이 엄청 많은 걸 느끼고,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은 또 위에서 버텨주긴 버텨줬습니다. 마이너스지만 오늘도 개인이 1,900억을 여기 샀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1,160억 정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도 이렇게 코스닥은 아직도 강한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아마 장이 어떻게 변할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일단 저는 장을 예측하고 하는 게 전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제가 지수를 예측해봐야 틀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임할 건데,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 그냥 매수를 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같이 뭐 그냥 이 종목 특정한 게 아니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테오젠도 그 중에 하나겠죠. 여기 이 바닥 구간에서 여기가 한 75,000원 되는데, 얘가 최고가가 38만원이면은 한 3, 4배, 4배 정도는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종목인데 일단 힘이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그냥 이 종목에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고 한데, 이제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또 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가 위치가 고점입니다. 이런 고점에서는 세력이든 아니면 개인들이든 지수가 나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내려 꽂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은 이 세력도 있겠죠. 이 세력들이나 사람들은 결국 수익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벌써 200%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는데, 물론 이 밑에서 사가지고 여기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거의 뭐 세력이나 뭐 그렇게 들고 있겠지만, 수익권인데 주가가 이렇게 내 수익을 이제 위협한다, 점점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슬슬 파는 거죠. 팔아도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그 진짜 문제는 여기 위에서 이런 데서 더 갈 것 같은 마음에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더 갈 수가 있고, 이 힘이 계속 붙기 때문에 21선도 계속 타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야 있죠.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다 아마 매매를 하신 이 종목을 매매한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여기가 자기 입장에서도 고점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이유는 고점이기 때문에,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한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물어보고 아니면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거의 잘 안 보고요. 뭐 해봐야 단타 이런 것도 이제 뭐 떨어지면 단타로 하겠지만, 알테오젠은 안 할 겁니다. 아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좋아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냐, 그냥 종목을 이제 찾기가 힘드실 거니까 몇 가지 종목 보고 있는 것들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넣어놓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KM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 보고 있고요. KM제약입니다. 왜 보고 있냐, 이 주가 아까 말했던 알테오젠 같이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요. 여기 400% 이렇게 300% 400% 올라간 구간이 아니라, 이 KM제약이라는 종목이 여기서는 지금 아무런 관심도 못 받고 있지만, 옛날에 이 알테오젠도 똑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이런 데서는 관심도 잘 못 받았던 곳인데 결국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미리 사보는 겁니다. 여기는 충분히 매수를 하고, 만약 장이 안 좋고 옛날처럼 코로나 사태가 퍼져가지고 지수가 하루에 4%, 5%, 7%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기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충분히 손절을 해도 한 5%, 길어봐야 10% 정도의 손절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서린바이오도 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국제약품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은데,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그동안 지금 올라갔던 이런 놈들도 있지만
아직 오르지 않고 이렇게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50이라는 종목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신바이오 같은 것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 C3BNT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제가 또 잘 안 봐가지고 차트만 보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만약 매수를 하실 거면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 종목이 뭔가 재무가 좋네 라는 거를 보고서 매수에 임하시면 되는데, 뭐 일단 이런 얘는 뭐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구나,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얘들 움직임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보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보인다. 이 SV 인베스트먼트도 일단 제가 넣어놓은 것 중에 하나죠. 뭐 남영비비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도 있고요. 아이즈비전이라는 종목과 코오롱은 좀 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긴 하지만 넣어놓고 있고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만들어가는 그런 차트에서 매수를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위에서 올라갈 때 따라가지고 사서 물릴 필요가 없이 오르기 전에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도 사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사진 못했고요. 뭐 제일약품은 그냥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하는 거는 일단 단타를 좀 할 거예요. 단타를 할 생각이고, 오늘 왜 진단키트주들이 잠깐 보면은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1등이었던 어제 슈마시스 다음으로 1등이었던 랩지노믹스나 뭐 시젠, 수젠텍, EDGC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려놓고 왜 빠지나 했었거든요. 저도 이 장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보다 보니까 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왜 빠지나 했는데, 오늘 슈마시스라는 종목이 개파락을 거의 했었네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진단키트 관련주로 상승을 했는데, 진단키트주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개파락을 하니까 이 여기에 붙었던 수급들이 계속 같이 진단키트 엮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은 같은 테마였던 종목들도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졌구나, 이제야 그냥 좀 보이네요. 일단 또 그럼 종목을 한번 보면은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7% 이상인 종목들 보면은 나노엔텍이라는 종목 일단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했으니까 넣어놔야죠. 이게 어떤 재료였나는 한번 잠깐 볼까요? 6월 25일입니다. 일단 에이프로젠 ANC 다시 하겠습니다. 6월 25일 날 에이프로 HNG 비트컴퓨터 오늘 원격 의료 해가지고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세원이라는 종목도 넣어는 놓을 거고요. LFN 에이프로젠이랑 같이 간 KIC인데 넣진 않겠습니다. 뉴지랩이라는 종목이 나파모스타트 관련주인데 오늘 장막판에 상승을 하더라고요. SK케미칼도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나왔는데 얘도 같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얘는 SK 관련된 SK바이오팜이나 이런 거랑 또 같이 엮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차트 자체로는 괜찮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세노텍이라는 종목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가지고 히토류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 스마트,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꽤나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 또 어제 이어서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종목을 제가 이제 조금 괜찮다라고 보이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비케어가 좀 급하게 떨어졌어요. 오늘 제가 무슨 악재가 있었나 싶은데요. 악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졌겠죠. 근데 유비케어를 한번 타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종목을 그냥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고 뭐가 좋은 게 있으면은 같이 봐가지고 사고요. SK증권이라는 종목도 떨어졌다가 이제는 좀 올라온다 정도로 보이고, 그동안에 차트를 만들었던 종목들 가지고 타점을 구해가지고 매수를 해보는 거죠. 일단 특징 있는 게 지금 미중무역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아까 보셨던 세노텍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데요. 미중무역 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고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는 것보다 저는 항상 기다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입니다. 관련주 움직임 한번 볼게요. 유니온은 뭐 오늘 움직임이 크게 없었고, 노바텍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 가는 놈만 이렇게 좀 상승을 크게 하고 있네요.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해서 포스코 엠텍, 같은 테마지만 움직임이 다른 게 보이시죠? 얘들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히려 빠진다거나, 노바텍도 빠지죠? 그럼 이런 종목은 그렇게 센 종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포스코 엠텍도 별로 상승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두 관련주, 대두도 상승을 하다가 꺾였고요. 사료 관련주들도 큰 상승은 없었고,
수산 관련주가 오늘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이제 CJ 시푸드부터 해가지고 신라 SG 이런 종목들이 눈에 좀 띄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빅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슬슬 급하게 상승을 크게 빨리 했고 이제 또 급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매수를 이런 데서 한번 21선이 있으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반등 나오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대북주나 이제 방산주는 별로 이제 질려가지고 매수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하려고 하고요. 일단 눈에 띄는 종목을 보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이제 수산 관련주들, 신라 SG를 매매할까요? CJ 시푸드를 할까요? 그래서 CJ 시푸드를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나갈 때 한번 큰 상승이 나온 적도 많고 하니까요. 종목을 조금만 더 추가해야겠어요. 아까 비트컴퓨터가 대장이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딱 보이는데 컴퓨터가 대장이고, 유비케어가 좀 많이 안 좋은 부대장 같은 경우인데, 일단 랩지노미스도 오늘 강했고요. 이렇게 또 거래대금 상위인 종목들을 또 그냥 따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는 이유는 이 안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언제든지 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자리가 괜찮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할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고서 넣어 놓고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제 매매할 구간이 나오면은 매매를 하는 거죠. 어차피 뭐 같은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같은 관점으로 종목을 찾고 이제 그냥 이 종목에서 이렇게 사보면은 되겠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그냥 넣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도 그렇지만 이제 진단키트주가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계속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이 눈여겨 보여지고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비트컴퓨터가 과연 내일 어디까지 올까요? 이제 얘를 이제 매수 타점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안 올 것 같고, 한 여기까지 오히려 비트컴퓨터가 안 올 것 같고 유비케어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낙폭 과대 종목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비케어까지만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수는 비트컴퓨터가 대장인 걸 알고 있으면 비트컴퓨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매매를 하면은 중간중간 이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좀 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00원 정도 이런 데서 충분히 사볼 수가 있는데, 근데 대응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대응이 힘들어서 그나마 대응이 좀 가능한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용 종목. 그럼 여기서 오늘 추가된 종목은 두 가지가 되겠죠. 잠깐만요. 매수 타점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을 여기다가 이제 1차 그냥 매수를 할 거고 여기서 손절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3% 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깨지면은 손절하겠다 하면은 마이너스 3% 정도 이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도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내일 갭이 또 뜰 수가 있겠지만, 갭이 뜨더라도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갭 뜬 다음에 이렇게 계속 장중에 떨어지는 걸 기대해가지고 이런 데서 한번 사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면은 한번 사보는 거죠. 그다음에 손절은 여기서 기대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매수를 정해놓고 여기다가 매수가 해놓고 손절가 3670에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 그 카페 회원님들도 영상을 다 보시겠지만 제가 장중에 단타 종목들을 알려드리지만 굳이 단타 안 하고 이런 종목들 유튜브에서 뽑아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손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런 종목들로 매도는 그냥 간단하게 이쯤에다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 여기 한 4%인데 이 종목을 이제 한 번 더 시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매도를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뭐 조금 먹겠다 생각하고, 매도는 3950, 3940.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수익을 줄 때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도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유비케어 일단 얘를 또 올려놓겠습니다. 옮겨서 여기 놓을게요. 오늘 6월 25일 종목이죠. CJ 시푸드 매수됐고, 일단 50도 얘는 지우겠습니다. 일단 5% 수익이 났으니까요. 50은 지우고, 잘못 지었네요. CJ 시푸드를 일단 추가할 거고요. 유비케어,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는 이제 매수를 여기서 계획해 볼 거고요. 매수가를 한 이쯤에 할 겁니다. 이쯤에 하고 손절은 여기서 하겠다. 아마 이게 손절이 나가면은 꽤 크겠죠? 한 7% 정도 손절이 나갈 거고, 대신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도는 한 이쯤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절이나 매도가나 비슷해가지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상승이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이제 하락이 크지만 또 하락이 클 때 오히려 이런 데서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노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죠. 매수하고 매도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매도가를 일단 매수를 10600에 할 거고 손절을 840에 하고 매도는 11550에 해놓을게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유비케어까지 이렇게 마지막 정해놓고요. 이 영상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카페에 이렇게 회원님들하고 장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가격 같은 거 매수할 것들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이 바닥스타 카페입니다. 댓글에다가 카페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장중에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제 회원님들이 또 잘 알려주시고 하니까요. 오셔서 가입하시고 같이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말고도 중간중간 단타로 제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요. 일단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